자 그러면 이 실무에서 많이 중요한 거 이제 개인 먼저 파산부터 보시죠. 거기 보시면 21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다른 것들은 좀 넘어가고 여기 보면 이 219페이지 보시면 면제재산 신청과 중지 금지 명령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실무에서는 이 면제재산이 그렇게 왜냐면 이미 소액임차 보증금은 그 압류 금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 시직이 있냐면 우리 압류 금지를 넘는 부분 있죠. 예를 들어 아까 대전에서는 5천만 원 이하 2천만 원이면 6천만 원. 야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보증금이 8천만 원이다. 이럴 때는 이 2천만 원의 소액임차이 안 되죠. 이럴 때 면제재산 신청에 의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압류 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일 때 면제재산하고 중지금지 신청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볼 건 221페이지 이게 중요해요. 파산 선고와 강제집행. 그래서 파산 선고라는 거 용어를 좀 파산 개시결정이라고 하면 좋은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파산 절차가 개시되는 파산 선고가 있으면 이로 인해서 파산 채권에 관한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서 이미 행한 강제집행 이런 것들이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실효된다. 그 다음에 파산 채권에 기해여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새로운 강제집행 보존 청구 못한다. 그래서 금지되고 실효된다.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마디로 쓰는 건데 뭐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222페이지 보시면 이게 재단 채권과 강제 집행해가지고 임금에 대해서 이 각주 3번에 있는 판례가 그대로 나오죠. 항상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단 채권이라 하더라도 못한다. 이게 이 양가로 2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원 사건 번호 보면 2006마 1277, 2006마 260 해가지고 각주에 나오는 이 판례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재단 채권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거여가지고 별채권도 나오고 환치권도 나오죠. 그래서 별채권 얘는 왜 안 되냐면 어차피 환가할 거기 때문에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넘어가시면 224페이지 보세요. 224페이지 보시면 집행기관에 조치해가지고 파산 선고는 집행장애 사유에 해당되고 집행장애 사유 존재는 집행기관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채무자에 대해 파산 선고가 있으면 집행권한상의 채권이 파산 선고에서 효력을 잃게 되는 파산 채권에 기해서 파산 재단에 속한 것을 검토하는 후 이제 이게 중요해요. 별도의 취소 결정 없이 이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실효됐다는 걸 통지해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이건 대부분 그 밑에 보면 알겠지만 임금이라 하더라도 실효된다는 게 유명한 판례죠. 그 밑에 보면 아마 파산관계 소명 안 했더라도 대법원도 임금 퇴직금 이런 것들도 파산 전후인 걸 불문하고 재단채권 되고 재단권 수주를 변제하지만 임금 채권 같은 것도 실효된다. 그래서 이게 계속 나오는 법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오면은 이 그림에서 재단 채권이 파산 절차에서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각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라서 제가 최대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을 알면 더 이상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이제 실무에서 226페이지 보시면 개인 파산에서 면책 절차와 강제 집행해가지고 지금 여기는 어디를 보냐면 이 표 한 장에서 보면 박스 옆에 보면 동그라미 봉분 표시하면 빗금친 거 있죠. 이게 바로 면책 절차에서 강제 집행해가지고 이게 557조 내용을 여기서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면책 절차 중에는 강제 집행 못한다. 이게 바로 557조 조문이 나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227조 거기 보면 답은 보면 면책 결정과 강제 집행해가지고 면책 결정은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받은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전부거나 책임 면제된다. 여기서 책임이야 하면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 채권자에 대해서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거다. 그 다음에 파산 채무자에 대해서 면책 실력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에 대한 통상의 소재기 권능은 상실한다. 이런 거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비면책 채권 이런 건 넘어가시고 바로 229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줄을 쳐놨죠. 파산 채권은 그것이 면책 신청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비면책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한 책임이 면제된다. 이게 원칙이고 다만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로 아는 건 비면책이다. 이런 법리로 간다. 그래서 입증 책임 이런 것들은 230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누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새로운 이 230페이지 보시면 새로운 강제 집행은 청구 이의 소송을 해야 한다. 아까 우리 공단에서 했던 거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231페이지 보면 있죠.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해서 면책 사실을 알면서도 뭐 추심 행위를 한 거는 과태료 있는데 자 여기서는 채무자 회생법에 있는 것들은 방법이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이기 때문에 추가가 꼭 필요하다고 했죠. 그게 무슨 뭐냐면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무적으로 그걸 더 많이 쓰거든. 왜냐면 이 추심업자들이 소송을 막 괴롭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돈 달라고 편지 쓰고 전화하고 찾아오고 그런 거가 문제가 되는 것 때문에 이 법보다는 아까 책에 보면 몇 페이지인가 있죠. 이제 그걸 표 하나다가 해가지고 추심과 관련해서 여기를 봐라 이런 게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상담할 때는 그게 어디 있는지 그걸 찾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231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개인 회생 절차와 강제 집행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뭐 면제재산은 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 232페이지 그 뒷페이지 보세요.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중지명령이나 금지명 쓰는데 중지명령을 보세요. 중지라는 건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멈춰라 이게 중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많이 쓰는 게 금지명령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15 개회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 개시의 신청이 결정했을 때까지 다음 각호 절차나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가지고 중요한 거 보면 여기서 몇 개 나와 있어요. 자 실무적으로 보면은 자 우리 개인회생 개시결 여기 보면 개시 결정할 때 보면 600조에 보세요. 600조에 보면 600조를 한번 보시면 우리 끝을 잘해야 다 끝난 것처럼 자 600조를 한번 보시면 자 600조에 뭐냐면 다음 절차에 중지금지해가지고 뭐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굉장히 실무적으로 좀 미스하는 게 뭐냐면 개인회생에서 금지명령은 자주 나오는데 거기서 금지시키는 게 뭔지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 뭐 급여에 대해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말아라 이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그 변제를 요구하는 것 이런 것만 어떻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가 빠졌냐면 다른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이라든가 또는 이게 뭐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경매 실행 이런 것들이 빠졌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개시결정은 이보다 개시결정의 범위는 더 넓은데 우리가 금지 나오는 건 이 몇 가지뿐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더 넓히고 싶으면 별도로 중지명령을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회생에서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금지명령이 원래는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몇 가지뿐이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 왜 우리 법에는 금지명령이라는 게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왜 이것뿐이 안 나왔더니 그 법원 전산에 디폴트가 이렇게 잡혀있대요. 그래서 전산에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렇게 결정하고 이제 특별히 멈추고 싶은 강제 집행이 있으면 중지 명령을 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나 뭐 임의 경매 같은 거 했을 때는 이걸 멈추고 싶으면 금지 명령에는 원래는 있지만 여기는 없기 때문에 디폴트 값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그 중지 명령을 따로 해라. 이거.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실무를 할 때 보면 법만 본 사람은 분명히 금지 명령 안에 다 담보권 실행도 맞게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실무에서는 딱 이거 월급에 대해서 강제집행 가압류 이거 못하는 거고 그다음에 변제받거나 변제하는 이것만 맞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고 싶으면 플러스 중지 명령을 별도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중지 명령을 하게 되면 그 중지 명령은 49조 뭐 2호 서류가 되기 때문에 49조 2호 서류라는 거예요. 집행법원에 갖다 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개인회생에서는 중지나 금지 명령이 많이 나오는데 금지 명령은 딱 디폴트 값이 있어가지고 더 넓히고 싶으면 중지 명령을 추가로 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실무에서는 그 다음에 그 232페이지 맨 마지막 보면 그랬죠. 자 개인회생 절차 특성상 중지 금지 명령이 대상이 되는 절차는 장래 급여 채권이다에 대한 압류 추심이다. 그러나 중지 금지 명령 있기 전에 만약에 이거 전부 명령 확정됐으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616조 특칙에 의해서 그 해결한다 해가지고 바로 616조 특칙이 그거죠. 변제계획 인가결정 전까지는 유효하지만 인가결정 이후에는 그걸 그 효력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걸로 해야만이 개인회생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부 명령의 특징이 있는 건 이 하나죠. 그 다음에 233페이지 보시면 예외가 있죠. 자, 환치권에 기한 채권이나 개인회생 재단 채권은 중지 금지할 수 없다. 표를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환치권이나 개인회생 재단 채권은 박스 위에 있는 게 바로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런.
그다음에 효력은 그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이게 그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있죠. 자, 그 금지 명령은 새로이 명령의 대상인 절차를 신청하거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인데, 자 중요한 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자 채권자에게 송달된 때, 이게 포괄적 금지 명령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회생에서 금지 명령은 채권자 개별적인 채권자한테 송달이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아까 우리 회생 절차에서 뭘 했죠? 포괄적 금지 명령은 그냥 채무자한테 그 송달만 되면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다.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개인회생에는 포괄적 금지 명령 안 쓰기 때문에, 자 235페이지 보시면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강제 집행해가지고 개시결정 있으면 600조 1항에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못한다. 그 다음에 예외에 보면 여기서 중지 금지되는 것은 그 개인회생 채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게 목록에 기재된 거 그렇기 때문에, 자 목록에 개인회생 재단 채권이나 환치권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목록에 누락된 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회생에서 아까 보면 이제 우리 개인 파산에서는 채권자의 구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죠. 그래가지고 근데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가 가장 유리한 건 뭐냐면 그 목록에서 빠지면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일반 회생에서 채권자가 그 빠지면 어떻게 돼요? 권리가 실효되죠. 그러니까 그건 바보예요. 자, 그래서 회생에서는 무조건 채권 신고를 해야죠. 어떤 회생 채권이라면. 근데 개인회생에서는 내가 채권자라면 그 절차에 구속되면 그 결국에는 그 깎일 거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는 그 절차에서 내 이름을 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뺄 수만 있어요. 그 다음에 파산에서는 능력과 이제 그 목록에 안 들어가지고 돈을 갚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37페이지 보시면 변제계획 인가결정과 강제집행해가지고 600조 변제계획 인가결정 있으면 채무자 회생법 600조 규정에서 중지된 파산조사 이런 것들은 그 다르게 정한 경우 제외하는 효력을 인가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그 존속 조항을 둔다고 했죠. 가압류 같은 거 이거 없애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존속 조항을 두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외를 보세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는 인가결정에서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변제계획 인가에 의해서 속행할 수 있다. 그래서 점점점으로 돼 있어가지고 인가결정까지는 멈추는데 인가결정 이후부터 살아나기 때문에 이게 연대보증과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래서 이제 주담대 연계 그런 회복 방안이 있긴 있는데 아주 그 시험 대상이다. 그 다음에 그 면책 결정과 강제 집행해가지고 238페이지 보시면은 8페이지 보시면 일정 기간 면책할 수 있다. 그래서 비면책 채권도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볼 건 뭐냐면 이제 안 본 거 조금 이제 한 5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20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02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뭐냐면 채무자가 도산했을 때 법률 관계를 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문을 하다 보면 제3채무자가 도산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얘기했죠. 제3채무자에 대해서 파산이 선고되거나 개인회생이나 이렇게 회생 절차가 시작된 때 우리가 이제 왜 이게 문제되냐면 제3채무자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추심 채권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추심 채권자가 그 절차에 참가해서 채권을 신고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3채무자가 도산했을 때 이런 거 찾기 어렵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왔을 때 당황을 해요. 채무자가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데 제3채무자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제 채무자를 대신해서 그 절차에 참여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정부명령 후에 채무자가 도산하게 되면 그 원칙적으로 도산의 효력이 없지만 다만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616조에서 이렇게 특별 규정이 있다. 그래서 정부명령 특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내가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에서 비면책 채권자란 말이에요. 아까 566조나 이렇게 비면책 채권자가 있잖아. 나는 어떻게 권리 행사하느냐. 자, 이게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 보면 파산 같은 경우는 파산 채권자 표에 면책 허가 결정 확정되었던 취지 기자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 채권자 표에 기재된 파산 채권이 만약 비면책 채권이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법원
사무관에게 집행부 부여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강제 집행해라. 이게 지금 현재까지 통설이고 그 밑에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면책 결정 후에 채권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비면책 채권임을 주장해서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라. 이렇게 논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르쳐주고 드리고 싶은 건 뭐 거의 다 있고 여기 보시면 그 4페이지 한번 보세요. 4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자, 이 테마가 이제 얘 테마가 뭐예요? 이 테마가 도산 절차와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도산 절차 우리가 지금 한 건 뭐냐면 도산 절차와 집행이고 도산 절차와 소송이라는 이건 이제 표로 만들기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이 내용을 요약했는데 이게 또한 몇 시간 되는 그런 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 큰 의미가 없는 게 이제 그 소송은 우리가 잠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소송은 이게 하다가 보면 판사가 뭐 보정을 내리거나 뭐 해가지고 그건 책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회생 절차라든가 개인회생 절차든가 파산 절차에 따라서 또 이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요. 이래서 도산이 어려운 게 각 도산 절차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근데 자, 이건 뭐 다음에 뭐 기회 있으면 하고 우리가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자, 이거 제가 이 6시간 7시간 갖고 얘는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제가 이제 이 뒤에 판례 몇 개만 안 했는데 이 관련된 판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될 것 같고 이 중요한 판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한 6시간, 7시간 정도 했는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한번 들어봤거나 이게 답을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뭐 유튜브나 이 동영상도 올릴 예정이고 그러니까 혹시 한번 반복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또 다음 기회에 또 들어보시면 되거든요. 또 이렇게 뭐 다음 기회에 들으면 또 다른 내용 업데이트 되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누가 현장에서 누가 물어보면 도산은 우리 머릿속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항상 갖고 다니면서 강의할 때도 표로 만들고 저도 정리해서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나 그랬듯이 도산은 막 뭐 머릿속에 있으면 좋겠지만 실무를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지식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정리하실 때 이 표 하나에다가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면 상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제가 갖고 있는 이 도산과 민사집행은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앞으로도 제만 알겠지만 다른 뭐 과목 뭐 한정 승인도 있고 상속재산 파산도 있고 막 주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언제든지 요청만 하시면 제가 이렇게 저를 비롯한 교육팀에 달려올 테니까 언제든지 한번 불러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앞에 나가서 하는 사람은 막 노가리 까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피곤하지 않아. 이제 끝나면 약간 피곤해. 근데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은 들을 때 피곤했다가 이제 끝나야 이렇게 힘이 들기 때문에 진짜 유능한 강사는 이게 시간을 딱 맞춰주는 거고 더 유능한 더 탁월한 강사는 시간 전에 끝나주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